겁니다. 저희가 좀 갤럽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원님들 말씀에 이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갤럽을 놓치고 있었는데, 네. 교과서. 갤럽이? 아니. 의원님. 아니 저는 근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빨리 국회 가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가셔도 어디 가나 그러니까 중요하죠. 뭐 차기 행정부에서 뭐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의원님. 취재 편의점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 주식은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서도 코스피 5,000은 돼야 돼요.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렇게 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윤석열 탄핵 찬성 60. 반대 34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예, 올랐어요. 중도 성향 더 큽니다. 탄핵 찬성 70%. 1% 올랐네요. 예, 그리고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62%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3, 여당 후보 당선 34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 34, 김문수 8, 한동훈 5, 오세훈 홍준표 3, 조국 2, 안철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당 지지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랐네요. 41, 국민의힘 33, 무당층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탄핵초처럼 이렇게 수렴되고 있죠. 네, 다시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가 조금 올라갈 것,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상승한 거죠. 여론이 다시 잡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는 다 해놨어요. 뭐 교과서, 참고서 다 보고 문제집까지 다 풀었어. 네. 시험 날짜만 나오면 돼. 그렇지. 시험 날짜가 발표가 안 되네. 이게 참. 그러네요. 진짜 너무 적확한 비유십니다. 모범생. 시험 날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험 날짜가 이러다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예 안 잡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그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사실 최민희 의원님께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소위 밭글이 또 돌기 시작하는데요. 네. 4월 18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보고 4월 18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또는 이제 야5당이 일괄 탄핵,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일괄 탄핵을 준비를 하면 윤석열 측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국무위원 일괄 사퇴,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맞불을 놓는다라는 건데. 그게 뭐가 맞불이 됩니까? 그만두라고 하실까요? 일괄 탄핵을 하면 아니요. 일괄 탄핵을 하면 그건 이제 그 국무회의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괄 사표하면 그것도 마비예요. 결과가 똑같아서 맞불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러면 일괄 사퇴를 하겠다는 주장은 일테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비상계엄 때 생각 안 나세요? 한덕수가 국무위원 일괄 사퇴하겠다고 말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저런 거는 다 뻥하고 엄폭하예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를테면 아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한 것은 뭐 1시간 2시간을 두고 실제로 마은이혁 재판관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한 명씩 탄핵을 한다. 그래서 유상임, 그러니까 이주호, 유상임, 그다음에 조태열 여기까지 다 하루에 탄핵을 해버리는 카드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 1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시간별로 하면 1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탄핵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시간 만에 임명해. 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카드고 그 간절한 마음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면밀하게 컨틴전시 플랜을 짠다면 예를 들면 그 1시간 탄핵을 하려면 다 준비해놓고 탄핵안을 다 올려놓고 싹 다. 동시에 올려야 돼요. 올려놓고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에 탄핵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하는데 1시간마다 발의할 수는 없어요. 일로 계산돼요. 일로. 예, 그놈의 시간 때문에 자꾸 네. 우리를 지기현 판사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도 시간이야. 경도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로 계산. 국회는 일로 계산한다. 네, 예. 그래서 탄핵안을 24시간 이후 72시간이네. 72시간 이것도 사실은 날이잖아요. 그러네. 하루. 날이라니까 시한이. 예. 지금 시한이 문제잖아요. 네. 그 사이에 초도 있고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컨틴전시 플랜의 내용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의원님 국회에 계시다면 어떤 전략을 쓰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사후 약방문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지금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싸움의 제1원칙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절대로 전선을 넓히지 마라. 전선은 짧게 그러니까 좁게 짧게 가져가야 된다. 검찰 뭐 민주당이 검찰을 워낙 싫어하고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내부에 자기 편을 좀 만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즉시한 걸 포기한다고 할 때 적어도 검찰 간부나 뭐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기소청으로 바뀔 거고 지금 검찰은 대대적인 어떤 구조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우정의 행동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검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심우정을 상대로 싸울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이 최종적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는 중요한 게 최대한 내 편은 많이 상대편은 적게 그리고 전선은 좁히고 이게 좀 필요했고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 석방돼서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판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단 법원과 우리나라 국가기관 전반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서 김성훈 영장도 기각이 또 된 거고 검찰이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건 상정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법원 분위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까지 났던 거기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잖아요. 기각을 해버린 거니까. 김성훈, 이광우 다 기각하잖아요. 영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 검찰도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그 컨틴전시 플랜은 네. 이제 지도부에 많은 건의가 올라갔고 많은 정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민주당 지도부가 네. A에서 Z까지 컨틴전시 플랜을 짜야 하고 그걸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다음 주까지 그럼 이게 더 연장하면 언제가 되냐면 4월 14일이 돼요. 네. 예, 왜냐하면 4월 14일에 3일 전이 되는 거예요. 이틀 전. 4월 14일. 선거 14일 날 하려도 선거 기일을 정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 4월 18일이 퇴임인데요. 그러니까 18일이 퇴임이면 사실은 17일 날 선거도 해요. 그러려면 이틀 전이죠. 14일. 그러니까 4월 14일까지는 헌재가 선거 기일을 지정한다면 네. 문영배 이미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걸 다 날로 계산해서 일로 예, 그렇게 계산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일단 짜서 요 8명 체제에서 파면이 되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예요. 네, 1차 목표. 예, 그다음에 2차 목표는 윤석열이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목표를 두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도록 지도부에게 요청하겠다. 제가 지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의원들이 이제 같은 생각인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여기까지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서 내야 되는 최고의 컨틴전시 플랜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단계
저는 한덕수 탄핵안 발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안 발의. 네.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윤석열이 못 돌아오게 하는 방안. 네,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이라는 건 사실 지금 민주당은 큰 배잖아요. 이 배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내부에서 8대0 낙관론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잃을 수 없게 됐다. 어제부로. 예, 예. 힘을 잃었다. 예, 예, 힘을 8대0. 잃을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은 예. 힘을 잃었다가 아니에요. 밖에 없는데 아직도 힘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다수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지도부가 플랜을 공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하여간 좀 답답은 해요. 네. 매우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헌법연구관 출신 법률가들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넘어가면 나부터라도 짱돌 들겠다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다들 그 오미시 50대 민주주의 투사가 된 아니, 시장주의자처럼 세상이 나를 민주투사를 만드는 거야.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것을 헌재가 그냥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 8대0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7대1이든 6대2든 그냥 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내란주역 김용현 전 장관이 1월부터 연금을 545만 원씩 따박따박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검사 얘기도 좀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거 문제 많아요. 네. 요거 조금 시간 괜찮으시면 5분만 할까요? 5분만? 의원님이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어쨌든 그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하진 않겠다. 저희가 흘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피를 흘리기 싫습니다, 의원님. 저도 흘리기 싫지만 네. 흘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이 흘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싸우겠다. 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이정석 검사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의원님 말씀 의견만 들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범죄 경력 조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전과 사실이나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를 사실은 그건 수사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건데 뭐 부탁을 받고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네.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그렇죠. 그걸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더 나쁜 거는 여기는 보면 원래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친하던 사람도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납니다. 연락을 끊어요. 하여튼 그 사건이 그냥 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은 연락을 안 하고 안 만나는 게 상식인데 여기는 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사람을 오히려 사건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만나. 적극적으로 만나서 접대받고 이게 한심한 게 주로 그 국내 재벌 그룹이나 대기업이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나. 아니 이런 X들은 정말 이게 이런 걸 걸러내는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보면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재임용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경우엔 10년, 검사의 경우엔 7년마다 재임용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의 탈락자가 안 나와. 네. 근데 그러면 다 문제가 없느냐? 이게 시스템이 엉성한 거죠. 사실은. 네. 이런 거를 추적을 해갖고 재임용률을 확 낮춰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잘라야지. 자르고 이제 그 다음에 사법 처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판검사직에 두면 안 되는 건데. 네. 하여튼 그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이 탄핵했는데 그 탄핵안이 기각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소규모화된 축소판으로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마약 범죄까지 무마한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있다가 이번에 기소됐는데
이번에라도 이정섭 검사만이라도 좀 기소됐으니까 제대로 판단해서 이제 옷 벗는 건 물론이고 예, 자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 과제 같습니다. 네. 우리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은 법 위에서 법을 사실상 희화하고 조롱하고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면 검사가 다 범법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범죄 경력 조회하고 검찰 송치 여부도 살펴보고 심지어 엘리시아 강촌 리조트 임원한테 접대 받고 하여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뭐지 부당거래인가 거기 나오는 못된 검사의 전형을 이정석 검사가 다 보여줬는데 헌재에서는 어쨌든 다시 기각돼서 검사로 돌아왔으니 일단 헌재부터 좀 법을 지키기를 진짜 헌재 법대로 해주기를 제발 법대로 그리고 한덕수 헌재 선고 국민들께 승복하고 존중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헌재에 좀 승복하십시오. 마은혁 임명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정말 있는 그 권력자들은 법을 다 안 지켜. 그리고 우리만 지켜요. 네. 김용남이나 최민희를 대선 후보로 내보내자. 그게 낫겠다.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은 선거 집니다. 그러면 네, 두 분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탄핵되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풀 가동해서 뛰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